네, 시장의 이슈와 유망주를 찾아보는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매수 기회 왔나? 정말 금년 들어서 이룰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주 요인 중에 하나가 한때 시총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시총 4위, 7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 시간을 통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향후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회사에서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담교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공시의무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플랫폼 규제 관련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플랫폼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네이버의 주가가 규제 강화 우려로 하락세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목표가를 54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하향했는데요. 커머스 매출 성장의 둔화, 그리고 인건비, 마케팅비 증가를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0% 이상 하회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네이버 주가의 반등 시점은 올 하반기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코로나 특수가 감소했고 정부 규제 우려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올해 메타버스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목표가 5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메타버스, 웹툰 콘텐츠 등 신사업에 대한 성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3월에 네이버 경영진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죠. 이후 글로벌 사업과 M&A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와 대선 등으로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1분기 이후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네이버의 본업이죠. 4분기 광고 성수기 영향과 커머스 부문의 선전으로 네이버의 가치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의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4분기 오딘 매출 감소, 그리고 전반적 매출 성장의 둔화를 부진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목표가는 1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 전까지는 이익 성장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반면 신사업 동력과 콘텐츠 사업의 이익 성장을 주가 반등의 열쇠로 꼽았습니다. 게임과 웹툰 등 부문이 카카오 전체 이익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의 내년 성장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하향했지만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일회성 상여금 및 마케팅비 증가로 4분기 비용 부담이 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카카오가 블록체인과 NFT 관련 사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라는 호재를 제시했는데요. 카카오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서 향후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최수창 고수와 좀 더 본격적인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게 금년 연초부터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죠. 두 개의 주가 하락이 참 예상보다 더 커요. 이렇게 주가의 하락, 부진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하락하기 앞서서 이만큼 올라왔던 원인을 잠깐 살펴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 업체인데 최근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2018년 이후부터 이렇게 빠르게 주가 상승의 밸류에이션이 높여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 비대면 사회가 형성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장의 어떤 속도나 기대치를 보면 성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했습니다만 성장한 어떤 실적 성장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올라왔다는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매출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전에 한 5조 원 정도 매출해서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한 20%대 보여주고 있는데
또 카카오 같은 경우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속적으로 한 3조 원대로 성장하고 매출이 4조 원대, 5조 원대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로 네이버보다는 저조합니다. 분명 성장한 건 맞습니다만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 무려 뭐 그 2018년도 저점 대비하면 10배 상승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5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하락이 뭐 기업의 어떤 뭐 엄청난 악재가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상승 요인에 대비해서 많이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시국에 이런 기간 안에 성장할 때 전자상거래죠.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금액 보시면 엄청나게 폭발적 성장입니다. 분기별로 최근에 보면 한 45조 원 정도의 결제 시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50조 이상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 근데 단 하나 좀 주목할 게 이렇게 흔들리다 보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좀 망각하고 잊고 있었던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경쟁 치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전자상거래 쪽에서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죠. 참고로 국내에서 전자결제 시장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는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입니다. 점유율이 17%고요. 그다음에 쿠팡이 13%.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베이를 인수한 SSG가 인수한 효과에 따라서 점유율이 한 15%로 이 빅3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어떤 기업, 승자의 어떤 독식이 나와야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뭐 마케팅 비용의 증가에 따른 출애, 영업이 악화 우려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 좀 설명드리면 이 이커머스 시장이 단순하게 플랫폼으로의 성장이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에서 퀵커머스라고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또는 요기요를 인수한 GS 리테일부터 시작해서 또 시장에 진출돼 있고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고요. 또 라이브, 쇼핑 라이브에서 라방이라고 부르죠. 이 쇼핑 커머스 쪽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쇼핑 커머스에서는 네이버에서 좀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승자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그 외에 또 보시면 전문 그 전자상의 전문 플랫폼 업체들이 있죠. 뭐 대표적 의류, 패션 쪽에서 무신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아시스 마켓에서 신선식품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국내에서는 절대 승자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 치킨 게임 양상에 따라서 향후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 있어서 차익 매물을 맞는 과정이 좀 우려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플랫폼 업체에 대한 뭐 공정거래법 해가지고 공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또 카카오에서 경영진에 대해서의 좀 비도덕적인 이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교롭게도 시장의 차익 매물을 맞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난번 고점 46만 원, 지금 현재가 33만 원입니다. 또 카카오도 작년 고점 17만 원, 지금 9만 7천 원. 두 종목 전부 다 30% 넘는 급락세를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시점이 매수 기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지켜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현 시점부터 저가 매력은 확보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 이유인즉 방금 전에 이 하락 요인, 상승 요인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 플랫폼 업체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치 존속으로 따진다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쇼핑이라든가 그 외 콘텐츠들 이 다양한 수익 모델의 사업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나 이제 사용 안 해. 폐기 처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검색 시장도 그렇고 쇼핑 시장도 그렇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지속 성장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점. 그래서 저가 매력이 좀 확보되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전자상거래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건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 변화는 처음에 검색 시장이었고 광고 시장인데 지금은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확보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웹툰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확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셔도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차트 잠깐만 잡아주시면 네.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꼬여 있어서 뭐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승했던 2, 3년간의 상승의 흐름 속에서 피보나치 비율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카카오인데
지금 하프 자리 50%까지 되돌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당시 최저점이 이제 17,200원대에서 상승했던 포인트에서 절반까지는 되돌림 상황이라서 이 94,000원대부터는 보유자분들은 매도가 아니라 네. 지속 보유거나 아. 신규 자분들은 이 가격을 하회하거나 근접할 때부터는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네이버도 한 간 더 보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거의 50 수준까지 왔네요. 네. 근데 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상승폭만큼의 하프 자리 절반이 아니라 피보나치 비율이 한금 비율이 38.2. 예, 다시 예. 말하면 카카오보다는 낙폭이 줄었다는 얘기고 네. 그 얘기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더 높게 점수를 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저는 33만 원 기준점을 하회한다면 네. 여기가 매도 자리가 아니라 저가 매수 확보할 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우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질문을 참 기다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한 종목만 더 관심 있게 본다면 어떤 종목이십니까? 230 캐치 종목은 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군요. 네. 네. 왜 네이버를 더 컨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 좀 드리겠는데 네. 변치 않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외국 기업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이 플랫폼이나 IT 업체들 들어왔는데 다 도망갔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의 절대적인 검색 시장을 차지하는 건 구글입니다. 80%가 넘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1위가 네이버입니다. 60%가 넘습니다. 그렇죠. 2위가 구글입니다. 한 3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다음인데요. 이 검색 시장에서의 네이버의 확고한 지휘력은 크게 변치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생태계에서 지속 성장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에서의 네이버가 차지하는 검색 시장의 플랫폼은 매출의 50% 차지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네이버의 가치가 카카오보다는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성장성 면에서는 기대감에 대한 성장은 카카오가 더 많이 부여를 됐습니다만 가치적 측면은 네이버가 더 확실하게 좀 더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SNS 소셜 미디어, SNS 기반으로 선물하기라든가 이런 기프트콘 이쪽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면 절대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시장은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이버의 성장이 상당히 높게 평가돼요. 예. 그러니까 17%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대 승자 독식에서 50%도 간다면 결국 저는 네이버 쪽에 카카오보다 더 높게 승자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R&D 투자 비용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국내 상위 기업들의 지금 연구개발 보시면 매출 대비해서 25% 가까운 R&D 연구개발비를 네이버가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금액으로 보면은 뭐 작게 1조 원대니까, 예, 1조 예. 초반대니까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작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적 매출 비중에서 25% 가깝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앞서가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높이는 거죠. 삼성전자도 8%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오히려 네. 24% 대단합니다. 여기서 카카오는 사실 좀 못 미칩니다. 카카오는 절대 전체적인 매출 한 10% 정도 5천억대의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서 본다면 주가가 다시 상승의 어떤 가치를 보여줄 때 네이버가 좀 더 유력하게 좀 좋아 보이지 않겠냐 말씀드렸고요. 단 하나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이 주도주들의 상승에 대한 것이 좀 변화는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에 있어서 제가 공부하고 갖고 있는 노하우 중에 5년 단임제에서 주도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그 이듬 다음 정부에서 주도 상승 역할은 좀 부족해진다는 점이 있어서 장기적인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네이버를 접근이 가능하고 지금 트레이딩으로 낙폭과대했다는 저점 매수는 유효한데 이거를 다시 또 주도주가 될 거야. 한 2, 3년 동안 이런 모습은 이러한 기대치는 좀 않다. 네,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30 종목 캐치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냐 카카오냐 과연 두 종목 어떻게 매매하실까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교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가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